민주당에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유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며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건 한 10발쯤 될 것 같아요. 특검을 거부하면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에선 왜 급발진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이름이 길어요. 이화영 수사검사를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대책단 소속 의원, 이화영 수사특검법 관련 대통령 선택 확인 후 추진하겠다. 안 받으면 검사 탄핵하겠다라는 거죠. 대책단 소속 의원 B, 탄핵 대상 실무검사부터 윗선지검장까지 다 포함 검사 탄핵 시리즈가 시작될 것이다. 자,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건 강하게 언론이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그걸 판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사기관을 탄핵하겠다라는 자기 확신에 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러라고, 입법권을 남용하라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건 분명 아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민영배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조작, 사건 조작을 추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의회가 네. 검사 탄핵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법률 위반 사안이 명확하거나 네. 이 검사복을 입고 있을 자질이 없다라는 것이 명확했을 때에 입법부가 제한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유무죄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선거 전에 검사 탄핵할 수 있다. 아니, 이게 뭐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이제 탄핵이 진행될 텐데, 이미 검사 탄핵 등에 대한 탄핵의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사전에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오늘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그다음엔 판사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사위를 신속하게 무슨 강성 지지층들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압박하고 탄핵도 추진하고 또 재판부까지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게 그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형이 구형됐는데, 그러면 재판 결과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거라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일 것이고, 그럼 이렇게 선고됐을 때 본인들이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화영의 재판은 곧 이재명 지사와 같이 연결고리로 나와 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건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해서 나온 잘못된 재판이다라고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국정농단이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해왔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나왔던 여러 메시지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 지사가 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것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공범 아니겠습니까? 이 본인들이 과거에 주장해왔던 논리 구조 그대로를 접목하고 적용을 시켰을 때 피해갈 구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만들어낸 만능 치트키가 검사 탄핵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이 수단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결코 동의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야, 이 검사 탄핵, 김용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좀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야권이 조급해 보여요. 조급한 이유가 야권의 당대표분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이 판결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조급해서 계속해서 뭔가 빨리
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너무 조급해 보이고 너무 과도하게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 과거 뭐 저희가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결국에는 진영 간의 대결이 고착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받게 되셨던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이른바 여러 직역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나와 있지만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 탄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야권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또 오랜 민주당을 지키셨던 선배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탄핵 아직 이화영 부지사 선고도 안 나온 시점인데. 이제 김병민 최고가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하셨는데 글쎄 뭐 이것까지를 고려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최혜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게 더 주된 이유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특히 저희가 사실 아주 소수 야당이었을 때도 정말 그 민주주의 최후에 부르는 사법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야당의 입장에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75석의 거대 야당 제1당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과유불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과연 국민의 민심을 얻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보고 그다음에 뭔가 논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시점이 매우 공교롭게 1심 이 판결 나오기 전에 막 특검법 추진하고 검사 탄핵 추진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래도 사법부만이 우리가 믿는 구석이다라고 했던 그것과 좀 배치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이제는 좀 없어졌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1심 판결을 보고 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봤더니 이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시점의 공교로움 때문에 이 특검법을 추진한다거나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시점의 공교로움 때문에도 저는 민주당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민심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결과를 보고 차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제1당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권분립의 취지를 늘 존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입법권 존중해라, 대통령 거부권 남발하지 말아라라고 늘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예상 외의 어떤 결론이 설사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사법부 존중 얘기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듯한 너무 뭔가를 염두에 두고 막 미리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결코 민주당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라고 해서 곧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유죄가 선고될지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판사의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